안녕하세요. 저는 한리와 경제의 강의를 맡고 있는 원주 한라대학교의 구문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리와 경제의 세 번째 주제로서 한류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류? 그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세 가지로 저는 좋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브랜드 효과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문화 전파 효과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경제적 효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브랜드 효과라고 하는데, 브랜드라는 거는 상당히 그 자리 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마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삼성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게 되면 성능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수한데, 삼성 TV 이거 어느 나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류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류 때문에 한국이라는 데 하고 한국 사람들이라고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뭐 BTS 음악을 이렇게 듣는다 보더라도 다른 음악하고 다른데, 저게 K-팝이구나 하는 걸 생각이 들었고, 이 나라가 한국이네, 한국 사람들이네, 한국말이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한국 사람이 쓰는 물건이나 옷차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래 지속되면 브랜드가 되는 거죠. 뭐 인터넷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어떤 브랜드를 갖추려면은 뭐 신문, 방송, 잡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된 일본이나 미국, 뭐 영국처럼 그걸 통해서 했는데, 얼마 정도 지나다가 방송으로 많이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어때요? 아마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영국 거, 바로바로 일본 거, 바로바로 캐나다 거 다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IT 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서 콘텐츠를 IT 쪽에서 보내니까 그것이 모아서 우리나라 브랜드, 우리나라라는 브랜드가 한류를 대표하는,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류의 국가 브랜드에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두 나라인데, 하나는 일본이고 두 번째 나라는 북한이에요. 일본의 한류는 2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배용준 씨 겨울연가 시작됐었죠. 그 전에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조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북송이 되면서 많이 안 좋은 현상을 갖고 있으니까 거칠고 무섭고 또 후진국이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이 나라는 첨단 미디어를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나라구나, 세련됐구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했던 것이 바로 겨울연가가 촉발된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해서 정열적이고 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나라로 생각이 됐고, 일본의 굉장히 큰,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큰 사건이 바로 한류 때문에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말씀드리는, 북한 한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줬을 거 아닙니까? 약육강식, 못 사는 나라, 굶는 것이 너무 많은 나라. 그러나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한류가 많이 퍼졌다 그랬죠. 그 컨텐츠가 바로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많이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드라마를 보고, 그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컨텐츠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비춰진 걸 보면 굉장히 여유롭게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이런 인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자유분방하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도 생긴 거. 그러니까 남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배운 거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한류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에 비쳤을 때 남한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향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치맥 축제를 또 계속한다 그러는데 이 별에서 온 그대라는 작품에 보시면 대사가 요즘에 이제 드라마도 역시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대사 자체에 대해서 장면뿐만 아니라 그 대사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에서 온 그대를 잘 보시면 여우 주인공이 이렇게 노는 날인데 치맥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치맥이 뭐야? 하는 거 보니까 맥주에다 치킨 먹고 굉장히 즐기는 거 보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래.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저거 이벤트를 합시다.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저런 것이 이벤트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한국 문화가 된 거죠. 또 뭐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오는 여유 주인공 천성희 역이 이제 배우가 있는데 뭐 드라마가 광고판이라 그랬죠. 이 패션, 이 옷, 복장 이런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 뭐 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게 현대 드라마이기 때문에 최첨단 상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대중들은 들겠죠. 뭐 성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세 번째로 뭐 태양의 후예, 이것도 정말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달달한 얘기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 그 여주인공 앞에서 사과할까요? 아니면 고백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까? 심쿵하는 거죠. 뭐 표현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정말 자랑할 만큼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고 또 대체로 이제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어떤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었는데 군대는 배경이긴 하지만 파병 군인을 갖고 태양의 후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국경 없는 의사 거기서 이제 소재를 파악을 해서 태양의 후예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역시 이제 생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 사랑과 생명 이런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경제적 효과죠. 이거는 이제 숫자로 항상 나타나긴 하는데 숫자로 가늠한 것도 그렇고 숫자로 가늠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뭐 그 우리가 관광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숫자로 따질 수는 있지만 관광객들이 쓰는 소비는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콘텐츠 자체의 수출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14%, 약 14%라는데 14%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기도 한 10년 됐는데 이 5년 전에 비해서 수출액이 이 2배나 증가했거든요. 뭐 태양의 후예, 뭐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싸이 이런 등등을 보면 뭐 조 단위의 그 원이긴 하지만 이 수익을 남겼거든요. 콘텐츠 자체로서요. 지금 시장 자체도 처음에 1999년도에서는 한 우리나라 회사가 콘텐츠 쪽에서 한 11위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7위로 상승을 한 거죠. 그야말로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커진 거죠. 그리고 2017년부터 비로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콘텐츠를 수입하다가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 뭐 기타 등등 소비자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한류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류 효과 어떤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첫 번째 브랜드 효과가 있었고요. 우리를 알리는 거. 두 번째 한국 문화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고 세 번째는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국가 브랜드나 문화 전파도 역시 돌고 돌면 경제적 효과로 나중에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해서 3강을 한류의 효과긴 하지만 한류와 문화 경제의 세 번째로 잡은 이유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